네, 오로지 실력으로만 대결을 펼치는 실전 수익률 대회 주식 챔피언스 리그 시즌3가 성황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 어떤 트레이더들이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지 자세한 영상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재 상도투자자문 대표, 김성수 시사평론가, 윤정두 JDI 파트너스 대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두 대표님께서는 또 실제 트레이딩을 하시기 때문에 보시면은 좀 아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세강자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2000년 초반부터 상당히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매매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요. 지금도 뭐 좋은 성적 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기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그 전체적인 매매 종목을 한번 살펴봤는데 9개 종목 정도를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9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시가총액 한 6조. 그리고 나머지 종목이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은 500억 미만의 종목이 있었고 1000억 미만의 종목도 한 종목, 그리고 1500억 미만의 종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매매는 굉장히 좋으신 상황이지만 뭐 쫓아 들어가기에는 다소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동행적인, 그리고 또 매매 스타일을 배우시는 전략, 이런 것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수익률 대회이기 때문에 고수익을 위해서 이런 종목을 선택하진 않았을까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률 대회라는 것이 역사가 있습니다. 수익률 대회 역사가 있는데 사실은 그 HTS가 활성화되고 나서부터 수익률 대회가 활성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공중파와 함께 대형 증권사가 모의 투자 거래를 또 진행을 했었는데 오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또 모의 투자가 너무 성행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기세상한가라는 게 있었는데 그 기세상한가를 악용을 해서 수익률, 모의 투자 대회에서 뭐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선행 매매가 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금감원에서 이제 좀 제재 조치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선행 매매 조치 부분을 좀 차단을 해서 뭐 5분이나 혹은 30분 지연된 그러한 매매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 룰을 새롭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찌됐건 뭐 그런 수익률 대회에서 검증이 되신 분이 뭐 세강자 트레이더고, 그리고 뭐 지금 전체적인 뭐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뭐 긍정적인 매매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수익률 대회라고 해서 무조건 뭐 소형주만 매매하는 건 아니에요. 대형주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성향에 맞게 대응하시는 게 시청자분들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윤정두 대표님은요? 일단 그 방송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단타 매매는 그것을 뭐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시청자분들께서 쫓아 하실 수 있는 매매 패턴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조금 다른 예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예전에 ELW 한참 활성화돼 있을 때 2011년도 같은 경우에 ELW 한 종목의 거래량이 하루에 뭐 3억 주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3억 주의 거래량 중에서 실질적으로 LP가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판 것은 하루에 몇백만 주도 되지 않았습니다. 3억 주의 몇 퍼센트도 되지 않은 거래량에 대비해서 판매된 물량이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한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HTS가 크게 발달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없을 때에는 10만 주 미만,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뭐 7억 정도 수준에서도 거래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래량을 급작스럽게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은 누군가가 말 그대로 좀 장난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개인들이 추세가 좋다라고 해서 잘못 접근을 하게 된다면 실질 떠안는 것은 개인들이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익 내는 것은 직업적인 트레이더들의 몫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뭐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시간에 프로그램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전 매매에 눈을 띄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뭐 프로그램 자체가 뭐 단타 매매 성향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은 좀 공부를 좀 더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치 투자 쪽에 무게감 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특히 뭐 바다 위에 한진해운 배가 떠 있는다 이런 소식이 계속 나오면서 좀 걱정 어린 목소리도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일단은 뭐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또 전혀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한진해운 때문에 다시 또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다른 쪽에 업체가 또 수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뭐 수혜라기보다는 시세 분출이죠. 그렇다면 해운주들은 실질적으로 언제 움직일 수 있을까? 잘 고민을 해보시면요. 실질적으로는 2002년 말에
그 어떤 업종보다 해운 업종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완전하게 경기가 살아나면서 물동량이 실질적으로 증가했고요. 이러한 물동량의 증가와 함께 해운주들이 먼저 움직였고 또 2007년도에 또 추가적인 대세 상승장이 나왔을 때에도 일단 그때 이제 뭐 실적이 가장 피크가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해운주들의 흐름은 일단 펀드멘탈이 일단 훼손돼 있는 상태이죠. 그런 상태에서 펀드멘탈의 개선이라든가 수급의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말 그대로 전문 트레이더들의 전문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좀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은 이제는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전두 대표님께서는 혹시 배당주로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있을까요? 네, 배당주도 관심이 있고요. 총체적으로 이제 상위 5개 종목, 수익률을 낸 상위 5개 종목에 대해서 쭉 짧게 언급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원샷법 관련된 내용에서 동양물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양물산의 수익률도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사실상 그 원샷법 관련해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조선 3사와 그리고 이제 철강입니다. 네. 사실 뭐 하마케미칼도 이번에 이제 1호 기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대중공업의 전체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놓고 보면은 4월 1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3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블록들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2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뭐 현대중공업 시가총액 10조가 넘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수익률로 비교했을 때도 7월 말 대비해서 고점을 찍은 것이 40%가 넘어요. 그렇다면 소형주의 뭐 단기적인 급등량 나온 수익하고도 비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성우 하이텍이든가요. 그 IT 관련한 종목 시가총액이 사실상 300억 수준입니다. 그런데 네, 성우테크론이요. 네, 성우테크론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300억 수준인데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를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5월 18일 이후에 1조 이상의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 지금 28조까지 끌어올렸는데 상승률이 그 기간 동안에 50%에 넘습니다. 50%가. 그렇게 따진다면은 우리가 굳이 소형주 매매에서만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배당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 이상의 배당을 내줄 수 있는 종목군들 올해 대략 한 80개 종목 좀 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융지주사 네. 이러한 부분은 금리 충격 부분이 시장에 계속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차피 금융주에 대한 시각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네, 지주사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떤 KB금융 종목일까요?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KB금융의 수급표 놓고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KB금융의 수급표 놓고 보시면은요. 나중에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고요. 기간이 4.72% 매집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평균 단가가 높지가 않습니다. 금융주들이 소외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균 단가 34,358원이고 그리고 이번에 고점 찍은 게 4만 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상승장에서는 프리미엄을 한 10% 준다고 치면은 38,000원까지는 추격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대략적으로 뭐 5% 수준까지 매집을 했기 때문에 45,000원까지 놓고 보신다면은 소형주 배당주보다는 대형주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융 관련해서 KB금융 배당주로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도와주셨고요. 그 가운데서 혹시 주목할 만한 종목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여러 종목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하이닉스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닉스요. 조금 전에 이제 하이닉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좀 차트 보면서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가 7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1조 이상으로 올렸다가 지난해 4분기부터 해서는 1조 이상을 못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는 뭐 5조에 못 미친다. 한 2조 원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의 성장 추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3분기 이후부터 해서의 성장 추이를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일단 수급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이 4,400만 주를 뺏겼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1조 3천억 정도 물량을 뺏긴 건데 이러한 흐름 때문에 수익률도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네, 엄청 많이 올랐죠. 32,000원 매수 평균 단가였었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34,000원대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매수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도 급락이 연출이 됐거든요. 네,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만약에 이제 그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눌림목이 더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렇다면은 수급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수량으로 보시면 안 되거든요. 수량으로 보시면 100만 주 팔았다 그러면 우와 놀라시는데 퍼센테이지 기준 잡으면은 100만 주 해봐야 0.15%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수량의 기준을 잡으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서 하이닉스의 너무 큰 물량이 떠넘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큰 조정이라고 한다면
하이닉스 부분도 뭐 점진적으로 관심을 가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업 활력 제고법입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소개 좀 도와주시죠. 예, 일본에서 99년부터 시행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나라 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3년 정도로 국한돼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3년 정도 진행을 해서 그 효과가 크다면은 어차피 더 계속 시간을 더 늘려가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뭐 할애를 할 것 같은데요. 원샷법 가장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은 네. 사실상 그 올해 들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철강 산업에 대해서 경기는 안 좋지만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공급 과잉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인 산업 구조 자체를 개편을 해서 구조 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공급 과잉 부분도 해소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모든 세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혜택을 줘감으로써 기업도 살고 그리고 경기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진행될 때 조금 더디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네.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찌됐건 뭐 한진네온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고 그 영향 때문에 또 이번에 시행하는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솔직히 시장 전체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조선 3사와 그 철강 굉장히 덩치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와줄지 이 효과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경기 전반적인 흐름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최대한 이제 빠르게 조치를 단행을 할 텐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패닉에 빠지실 필요는 좀 없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전자 개인들에게 떠넘겨진 물량이 한 6만 8천 주 정도로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오늘 7% 가까운 등락이 있었는데 네. 그러한 범위에서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 범위 그 등락폭이 넓었던 것은 2015년도 10월 7일입니다. 그때는 다행스럽게도 8%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도 8월 달에 10만 주 정도 개인이 떠하는 적이 있고 2014년도 8월 달에 15만 주씩 두 번을 떠하는 적이 있고요. 근데 가장 큰 거는 고점에서 2013년도 고점에서 조정을 받을 때 그때는 하루에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터지면서요. 개인들이 40만 주 이상 물량을 떠안고 5거래일 동안에 100만 주 이상 물량을 떠안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그런 추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 차트 놓고 보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2014년 12월 2일 이후에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나서 기타 법인 이곳에서 이제 5.44%의 지분을 가지고 갔고요. 이익 소각을 또 단행을 했죠. 거기에 8월 24일부터 해서 9월 9일까지 이때가 이제 고점 찍고 밀릴 때입니다. 고점 찍고 밀릴 네. 때 개인들이 떠하는 거는 오늘까지 포함한다고 했을 때 대략 한 15만 주가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6월 1일부터 130만 원 돌파하고 쭉 뻗어 올릴 때 흐름으로 따진다면 여전히 개인들이 100만 주 이상 물량 뺏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수급 논리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보실 때 월봉 기준에서 제가 이제 좀 강하게 말씀드렸던 210만 원의 범위가 갭 상승에 대한 범위였는데 이 갭을 오늘 다 메꿔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월말까지 기준에서 155만 원을 강하게 돌려주지 못하면 추세 부분이 강화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가 돼버리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뭐 강하게 돌려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회성의 충격에 국한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뭐 수급면에 있어서는 패닉 상태에 빠질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과매도 권역에서 관심을 좀 더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보이는 오후 3시 주식 투자 성공 백서 내일 다 부자 되세요. Electric wavy when I turn it on.